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인 것 같고요. 세 번째 볼 거는 조금 더 직접적인 건데 몸이 아예 뜨거워져 버리는 당신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36.5도 체온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 교수님. 예. 네, 대개는 그래서 이제 체온을 가지고서 이제 그 구분을 보통은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좀 심하지 않다. 열 탈진 정도의 경우에는 한 37도에서 40도 미만. 40도를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열사병까지 된다 그러면 거의 40도 이상으로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론상으로는 체온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벌써 사망에 이르실 수가 있겠죠. 결국은 같은 열사병이라 하더라도 체온이 40도 미만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그런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발생 위험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고온일 경우 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결국은 고온일수록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증상 살펴볼게요. 심하게 목이 마른 거, 그리고 두통이 심하고 어지러운 거, 숨쉬기 힘든 거, 이런 것도 온열 질환의 신호가 될 수가 있다고요, 송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프고 저기 나온 대로 이제 목이 마르거나 어지럽거나 또 숨쉬기 힘든 증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 열탈진 증세에 해당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근데 이 열탈진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열사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의식이 나빠진다던가 아니면 체온이 계속 올라가지고 40도 넘는 이제 고열이 관찰된다던가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유의하셔야 될 게 이제 환자의 의식이 괜찮은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이상이 있다 이러면은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119에 신고하셔서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의식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환자분을 서늘한 곳에 옮겨서 음료나 물을 섭취하게 하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위와 같이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일단은 좀 몸을 차갑게 하면서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울 때는 밖에 안 나가는 게 상책인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 요즘 같은 날씨는 정말 덥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온열 질환의 증상과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보시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나 티벗으로 문의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온열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온열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것과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해가 없는 아침, 저녁에도 위험하다. 사실 해가 없으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어떤가요, 송 교수님? 예, 그 온열 질환하면 흔히 당연히 이제 그렇게 햇볕을 쬐니까 위험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사실은 햇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온도와 습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이제 열대야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환경이 될 경우에는 아침이나 저녁에도 얼마든지 온열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료 화면이 아마 나갈 텐데요. 네.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조사했던 온열 질환 발생 현황입니다. 저기 보시면 발생 시간이 이제 나와 있는데 아침 10시에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네요. 더 중요한 거는 야간에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그 노인분들이나 농사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침 저녁이 선선하니까 그때 나가면 나가서 일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나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온도가 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니까 이런 온열 질환 생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점을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